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정말 무한대로 펼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많이 너무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. 그 기회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.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거고요. 사람을 만난다는 게 제가 직업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과 직업 외에서 사람을 만나는 두 부분 다 저한테는 만족스러워요. 뭐 구체적으로 깊게 얘기하기는 길지만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뭔가를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수 있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있어서 좀 행복하고, 그다음에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 보통 지방이랑 문화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 이 제주라는 공간은 워낙 그 작으면서도 그 뭐라고 할까 확실한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, 어떤 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제가 만나면서 배우고 느끼고 교류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한테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 제주에서 상당히 큰 이점이 아니었을까. 그러고 보면 이제 외지에서 오셔서 예, 어떤 그 인맥이나 아시는 분이 있고 한 상태였나요? 아니면 전혀 없었어요.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런 분들을 만나려면 예, 어떤 만날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이 필요할 텐데. 예.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전혀 없었고 단지 알고 계셨다면 그 바람도서관의 박범준 씨, 장기준 씨를 여기 오기 4, 5년 전쯤에 우연히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. 아,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뭐 기숙적인 교류는 없었는데 제주에 내려간다고 결정이 되는 순간 보니까 먼저 와 계셨던 거예요. 무턱대고 찾아갔죠. 그래서 처음에 뭐 인권 그 박범준 씨그 소개로 인권연대에서 사람들 만나고 인권연대면 평화인권연대. 그 예, 제주도예요. 예, 예. 거기서 뭐 주점 같은데 한번 참석해보라 해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또 녹색평론이라는 독자 모임을 또 제가 찾아가고, 제주에 예, 있는 예. 모임이에요. 그다음에 달리도서관 어떻게 알게 돼서 찾아오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범민 적극적으로. 씨한테 이제 소개를 받아 시작한 게 이제 점점 제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다녔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다 책이네요, 그죠? 예. 책이라고 할 수 있고. 그러면 지금 이제 블로그를 또 운영을 또 이렇게 하시면서 3년 정도 좀 예. 지나게 된 거죠. 예. 그러니까 보니까 우수 블로거시더라고요. 그 이제 그 우수 블로거는 언제부터 작년 예, 재작년부터. 재작년부터 예, 어떻게 보면 좀 뭐 객관적인 본인의 어떤 로그가 사회적으로든 예. 아니면 보는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다를 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예. 어떤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? 그러니까 근데 찾게 되는 제가 우수 블로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게요. 다음에서 주는 그 우수 블로그라는 주제가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책이나 책에 대한 독후감이나 중에 제 진료실 얘기 같은 것도 이제 하고 요즘 맛집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런 것들 중점적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우수 블로거로 이제 카테고리가 나누는 항목이 뭐 무슨 여행 전혀 제 의도와는 상관없는 여행, 일상 또는 뭐 가끔씩 요리도 들어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명한 카테고리가 아니, 분명한 어떤 그 목적성을 가지고 다 우수 블로그를 준 게 아니라 단지 그냥 포스팅을 많이 하고 그냥 여러 가지를 올리는 것들을 기준으로 주는 것 같지 않을까.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다음 블로거로 좀 개의치 않는 게 이게 그 우수 블로거라는 그 정의 자체도 좀 진짜 약간 저는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개의치는 않아요.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냥 제가 하던 걸 계속 하는 거죠. 네.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들이 민우가 아빠라고 하는 어떤 컨텐츠 예, 또 그 사람의 기록 사람 자체에 대해서 또 예, 많이 또 궁금해하고 예, 민우가 아빠가 또 다른 사람들 궁금해하듯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주에는 어떻게 정착을
하실 거죠? 된다면 저는 정착을 할 겁니다. 예. 뭐 이제 가족분들도 같이 내려오셨는데 예. 뭐 아내분은 좀 어떻게 사실 이제 저도 좀 걱정인 부분이긴 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저하고 비슷하게 음. 또 내려오신 지도 비슷한 기간인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아내분께서 조금 답답해 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좀 없으신지. 오히려 예상외로 참 잘 적응하고 있어요.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지금은 뭐 일본어 공부나 커피 수업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활동도 하고 있고 오히려 저보다 바쁜 사람이 어떨 때 보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고마운 부분도 많죠. 민욱이도 어린애지만 너무 적응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예. 저는 그런 적응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 자체가 문제를 벗어난 것 같아요. 앞으로 뭐 사실 이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민욱 아빠의 제주도의 삶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블로그 내에서 좀 네. 물어본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없었나요? 있었어요.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조언해 주시나요? 저는 그때는 냉정하게 가요. 왜냐하면 제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건 저의 어떤 이미지나 환상이지 저의 실체가 아니거든요. 사실 블로그라는 게 어떤 남에게 보여주는 일기 그렇죠. 형식인데 예, 공개 일기. 사실 보여줄 수 없는 일기도 있거든요. 음,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댓글이나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때 댓글 같은 직접적으로. 데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제 속마음을 아시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실제로 무턱대고 내 블로그를 보고 같은 의사인 직업이 의사인 분이 저한테 무조건 제주 내려가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식으로 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냉정하게 얘기했어요. 그, 당신이 여기 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과목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일단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가족들의 동의가 있느냐 그리고 정말 자신이 있어서 모든 게 준비돼서 오는 게 아니라면 무턱대고 내려와서 뭘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실제 제 마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한다면 블로그 안에서 형성되는 저의 실제와는 다른 이미지, 환상 같은 것들을 상당히 경계를 하거든요. 그렇지만 블로그에서 그런 것들을 대놓고 쓸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는 좀 냉정하게 그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. 예. 어쨌든 뭐 민욱 아빠의 칼을 별이다라는 또 블로그를 통해서 또 제주에 또 바람 도서관이 됐던 아니면 이제 달리 도서관이 됐던 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민욱 아빠를 또 배웠으면 또 좋겠고요. 예,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또 뵙겠습니다. 네. 예.